지금부터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대선 50일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나오십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오는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 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럴 때 없다. 예, 화면 속의 주인공 제 옆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표님이랑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께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그 질문을 추려서 직접 즉석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첫 질문부터 좀 신뢰되는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도 주변에서 이거 꼭 좀 첫 질문으로 하라고 해서 예. 당에서 숙식을 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었는데 예, 예. 당에 숙식을 지금 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에 당사에 보면 저희가 실제 선거 실무 보는 분들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끼치지 않고 가장 작은 방을 하나 찾아달라고 이제 사무처에 부탁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좀 어떤 조직을 다시 좀 재배치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은 집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선거 업무 보시는 거고요? 근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루에 집에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당에서 숙식을 하시는지 오히려 체중이 좀 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맞습니까? 실제 한 선거 과정 한 2kg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얼굴살이 좀 찌셨죠?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가볍게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앞서 영상에도 만나봤지만 그 갈등 봉합이라고 할까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는 조금 어떻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돈독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돈독 이전에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이고 원래 후보 저와의 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업무 처리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선대위, 선대본부가 운영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역할이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저는 거기서 빠지겠다 했던 거지. 예. 뭐 제가 뭐 당 대표가 당을 떠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최근에 우리 후보가 선거운동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면서 예.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연유에서든 윤석열 후보 옆에 꼭 있을 것이다 이 말이신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주지스님입니다. 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떠나고 당을 떠난다는 표현은 애초에 적절하지 않고요. 예. 저는 뭐 우리 후보가 어쨌든 당선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최적화된 방향이 어딘가를 놓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일 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공개됐던 뭐 윤석 열차라든지 이런 여러 선거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 호남에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선대위에서 이탈한 뒤에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런 어떤 긴장감이 좀 있었을 뿐 선거 준비엔 차질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주지스님이면 윤석열 후보는 그럼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유를 하자면. 저희 뭐 종정 정도 되는 분으로 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좀 저 예. 옆에 있는 화면을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질문을 드릴게. 근데 그 전에 사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현재 불거진 얘기잖아요. 네. 이 부분. 홍준표 의원 얘기. 사실 홍준표 의원이 조금 전에, 네. 아니죠, 오늘 오전에
원래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불참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대표로서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오해가 크게 불거진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하. 저는 이 홍 대표님하고 그리고 후보가 만난 다음에 저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 라디오 나가가지고 홍 대표님이 요구를 좀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인사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홍 대표님이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아마 홍 대표도 뭐 선의를 갖고 선거를 도우려다 하다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 예. 그리고 후보와의 대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좀 뒤집힌 걸 보면서 소위 윤핵관 논란 이런 게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또 후보 측에서는 또 그 홍 대표님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은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가지고 그 오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해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에서 제가 중재를 좀 해보려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홍 대표님도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또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당의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 가지고 기여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지금 중재 중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 경로로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또 최재형 원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굳이 홍 대표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종로 선거나 아니면 여러 당의 주요 역할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런 분을 추천했다고 하는 것이 예. 아주 무슨 뭐 불합리한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방침을 정했는데 홍 대표님이 좀 그걸 부정하는 듯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대구 공천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홍 대표님이 추천하신 그 인사도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대표님 일정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오전에 태영호 의원 네. 응원하는 거하고 네. 저희 뉴스탑10 출연. 그럼 중간에 혹시 중재를 할 때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측에 좀 어떤 가교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또 후보 측에는 뭔가 전달한 것이 있는데 아, 윤석열 후보에게요? 홍 대표 측에는 아직까지는 전달한 건 없고요. 상황 예. 파악을 좀 하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후보 측에는 홍 대표의 요구라는 것이 꼼꼼히 따져보면은 오해가 많은 것이지 이게 아주 무리한 요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위원회가 또 결정한 건 있으니까 그 홍 대표님이 추천하신 인사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대표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특정해서 콕 찍어서 뭐 종로의 최재형, 대구 전 수성구청장 이렇게 한 것이 전략공천 넘어서 사천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홍 대표님이 진짜 전략공천이나 사천을 생각하시고 그런 인사 추천을 하셨다면은 저하고도 미리 상의를 하셨겠죠. 후보랑 대화하기 전에.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근데 홍 대표님께서 뭐 그렇게 사천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추천했다 그런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좀 바뀔 텐데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침 본인 SNS에 대략 아침 7시부터 4번이나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윤핵관, 둔갑시키고 구태로 몰았다. 참 음흉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 그 SNS 글들의 괴를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은 이제 지도자 대 지도자의 대화로 후보와 어쨌든 경선 경쟁자였던 본인이 나눈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후보와의 대화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대화였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되었냐에 대해서 예. 그 형식에 대해서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천이라든지 아주 강한 의지로 그렇게 뭐 후보에게 압박을 하려는 의도였다면은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 대표 말씀은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제일 큰 불만인 건 단 둘이 만난 얘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언론을 통해서든 뭐 권영세 본부장 입으로든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불거진 거에 대한 게 근본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의사처리 구조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좀 안 좋은 양태로 비춰지도록 이게 외부에 알려진 거 아니냐 예. 그런 좀 서운한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면
만약에 뭐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홍준표 의원에게는 만약에 중재하는 입장에서 어떤 뭐 얘기를 좀 아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여러 역할로 추천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뭐 그러나 이제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정된 공천이나 이런 데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신 게 어떠냐라는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전 원장 혹은 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홍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사천이 아니라 네. 뭐 자천 타천으로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한마평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구에 지금 그 우리 중남구 선거라고 하는 곳은요. 예. 지금 벌써 한 2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이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사실 저는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대화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또 그리고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대본 합류 가능성 여기 화면에 좀 나오는데 본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선대위 고문은 없던 일로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돼가네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권 교체를 향한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예. 당 밖의 인사 뭐 이런 쪽에 눈 돌리는 것보다는 당 안에 계신 분들의 그런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당과의 인연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의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당을 지켜오고 당의 가치를 이제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소통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홍준표 대표와 이런 오해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가 나서기 이전에 제가 당대표로서 좀 풀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하고 후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보셨을 때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 합류 가능성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서로 오해가 쌓인 시점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뭐 3월 9일 선거 직전이라도 당 대표로서 당원들 혹은 중량급 인사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홍 대표님도 그래서 선대위 그 선대 본부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건 당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당이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힘을 싣는 것이 당원의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은 홍 대표님도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당 내에서도 혹은 뭐 일각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꽤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어서 뭐 지금 그 이 대표님 말씀은 홍준표 의원의 지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좀 홍 의원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면 그런 여론도 좀 뭔가 대표로서 다독일 필요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 저희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있어가지고 예. 홍준표 대표의 어쨌든 활약이 없었다면은 이런 흥행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그리고 또 선거가 많은 이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큰 컨벤션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경선은 거의 묻혀버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선거의 기여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라도 홍 대표가 정권 교체 대열에 좋은 모양으로 동참하는 것이 저희가 꼭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홍준표 의원이 윤핵관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사실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그게 제가 쓰던 윤핵관이라는 단어랑 세 글자는 똑같은데 예. 지칭하는 인사는 다르고 예. 느낌도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느낌이 진짜 다른지 아닌지 저희가 화면을 예. 준비했는데요. 예, 예. 그 윤핵관 단어의 원조인 이 대표 앞에서 한번 그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내치라고 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가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굳이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재발하는 약간 대상포진 같은 느낌인 겁니다. 이번에 털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털이 자라나면은 다음번엔 레이저 제모시키겠습니다. 진짜.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발언 시점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영상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표께서 말했던 윤핵관과 홍준표 의원의 윤핵관은 다르다. 그래도 윤핵관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흉하다. 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핵관이라고 하면 호가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 그건 저는 이제 선거에서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개선을 무시하고 뭐 지시했는데 받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통칭한 것인데 예. 아마 홍 대표는 본인을 좀 음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 후보 주변의 사람들 윤핵관으로 통칭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언급했던 윤핵관의 그 사람과 홍 대표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걸 보면 아마 권영세 사무총장을 윤핵관으로 상정하고 이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권영세 사무총장과 일을 하고 또 예. 저는 권영세 사무총장 오래 교류해봤지만은 그 제가 생각했던 윤핵관과는 완전 다른 업무 스타일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홍 대표께서 제가 생각했던 윤핵관과 다른 윤핵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그 이준석 대표께서 복귀 조건으로 윤핵관이 주변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윤핵관들이 뭐 비공개든 공개든 직책에서 다 물러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복귀를 해서 지금 선대본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그건 복귀 조건이 아니었고요. 예. 저는 복귀 조건이 지하철 인사라는 거였어요. 지하철 인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하고 선거운동의 기조를 바꾸자는 얘기지. 네. 저는 어차피 뭐 사람을 뭐 쳐내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럴 바야 제가 그냥 나가고 말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경우고. 네. 홍 대표께서는 지금 본인의 명예가 그런 어떤 인사들에 좀 훼손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재를 한다면 앞서 윤핵관으로 홍준표 의원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언급했다면 네.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직간접적으로 홍 의원한테 사과를 하면 예를 들어 글쎄요 뭐 왜 사과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제 판단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뭔가 홍준표 의원도 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입장을 한 발짝씩 좀 물려서 생각하면은 그 예. 소통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권영세 사무총장도 그런 좀 센 발언을 했던 것이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월요일에 공천에 관련된 대원칙 같은 것들을 미리 최고위에서 결정한 뒤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홍 대표님께서 한 1, 2주만 일찍 말씀하셨어도 저희가 그 논의 과정에 넣을 수 있었는데 논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걸 뒤집으려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또 공천 실무나 이런 걸 또 총괄해야 되는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한 좀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발짝씩 물러 생각해 보면은 조율 못할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회동에서 단독 회동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잘 써라. 윤석열 후보 처가 비리를 엄단했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였는데 다소 이 이슈가 좀 묻힌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홍 대표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뭐 당연히 원로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의 조언이고 다만 두 번째 문제도 그 문제가 아주 이번 선거에 중요한 건 맞겠으나 예. 그 우리 후보는 처가나 아니면은 이 인척의 어쨌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중잣대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께서 그걸 다시 재차 언급함으로써 의도가 뭐냐 이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부분을 후보가 다시 천명하고 이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그냥 홍 대표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가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MBC가 이번 주 일요일 후속 보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당대표 입장에서도 뭐 글쎄요. 되레 호재가 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고 괜찮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이 그 녹취 파일이 어떻게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서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MBC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MBC에서 보도되었는지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보통은 그 MBC가 자체 취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번에는 그 이전되고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는 MBC의 보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파일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MBC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공개할 내용이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예. 소리 측에서 이미 다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앞서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김건희 씨가 말 너무 함부로 한다고 했는데 김건희 씨 직접 만나본 이 대표의 소감은 어떠셨어요? 뭐 사적인 대화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 불쾌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끝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예.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도 유튜브 채팅창이나 아니면 어디 고깃집에서 방송 보고 있는 분들한테 제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공격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예. 정치하면 정치하지 못하고요. 정치인이 당연히 감내해야 될 그런 어떤 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하신 지적처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언론의 인터뷰에 너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언론인과 얘기하는데 이 언론 인터뷰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야기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좀 자제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요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김건희 씨는 그러면 선거 전에는 절대 공식석상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저는 꾸준히 김건희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식 활동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제가 사석에서도 후보자의 배우자를 몇 번 본 적이 있고 예. 그런데 언행이라는 걸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게 뭐 진짜 저는 이번에 보도된 사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원래 이분이 전시 기획업을 하던 분이고 예. 그러면 사실 여러 사람을 이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런 대인 관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럴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형성된 이미지가 오히려 상대 진영의 공격이라는 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대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김건희 씨가. 근데 그거야말로 오롯이 후보와 배우자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문제 없다 생각하지만 그 결정은 후보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계속 또 무속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데 여권이 그거는 좀 옹졸하고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본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이 무속 논란을 이어가는 근거가 뭐냐면은 어떤 법사라고 하는 분 그분과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비유하자면요. 허경영 씨는 트럼프나 아니면 미국의 여러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허경영 씨한테 조종당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집무실에 굉장히 문제 있는 인물들이 가가지고 다리 올려놓고 사진 찍었던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분들은 조종당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무속 논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 중에 대통령 되신 분도 있고 예. 출마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단순한 어떤 무속 논란 정도가 아니라 대선 나가시려고 묘자리를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조상의 묘자리를.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과거에 무속 논란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과 비전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소간 밀리는 것으로 보이니까 좀 이런 글쎄요 중요하지 않은 아젠다를 끌어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 당 입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좀 반대편에 서보면 김건희 씨가 물론 뭐 사적 대화긴 합니다만 본인이 관상을 잘 보고 도사들과 자주 만난다. 그 녹취가 이제 가감없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속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일간지 대부분은 동아일보를 포함해서요. 네. 제가 알기로 한겨레 신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어느 시점에든지 신문의 가장 보기 좋은 지면에 태어난 연대로 오늘의 운세요? 오늘의 운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러면은 무속에 빠진 겁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무속에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과도한 공격이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홍준표 의원 선대본 합류 무산과 김건희 씨 논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대표님한테 꼭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 얘기는 선거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단일화 논쟁이 제대로 되려고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단일화 얘기가 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이런 거 아닙니까? 보수연합은? 그러니까 1+1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1+1이 1.5가 되는 수도 있어요.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일화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네티즌들이 만든 이야기였었고 저는 제가 갈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끌어왔어요.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17%를 유지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여론조사표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풀을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럼 이게 17 더하기 33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의 표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다시 찍으러 돌아갈 표도 상당하다 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거 33 더하기 17에서 50이 안 되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뭐 선거에 있어가지고 단일화라는 것을 꼭 필수 변수로 둘 필요는 없다. 상수로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 번은 나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 한 다음에 자기가 뭐 인터넷을 봤더니만 안일화라는 단어가 있더라 또 소개하기도 하고 저거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누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안일화라는 단어를 검색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 혼자 검색하고 있겠죠. 안일화 이러면서 맨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소개합니까? 진짜 관심 없으면 소개도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냥 누리꾼들이 흘러가는 말로 한 거를 본인이 딱 집어서 자기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기가 인터넷 왜 보고 있습니까? 그걸 선거하는데 바빠 죽을 텐데. 그걸 봐야죠. 이준석 대표께서도 여러 온라인 여론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안일화 이런 거 찾아보진 않습니다. 예. 간일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안일화 얘기 나온 다음에 진짜 너무 어이없게도 제가 진짜 안일화라는 게 있나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간일화라는 게 더 많았습니다.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8%라는 수치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18%가 넘으면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턱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여론조사 중에 하나 정도 이제 있는 것이고 예. 갤럽 같은 경우에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후보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소극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덜 잡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RS 조사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후보에게 이전되는 조사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선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예를 들어 뭐 정권 교체 여론이 적지 않다. 그런데 대선이 이런 여론조사 흐름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일부 보수층에서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고 간다. 그럼 제1야당 대표로서도 이건 뭐 여러 가지 전략 포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에 떠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단일화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역사가 길거든요. 예. 근데 이분 단일화해 보면은 뭐 협상 조건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할 때 나중에 이분 급하니까 생태탕 의혹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 또 단일화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경선이라는 걸 치르게 되면은 우리 후보에 대한 아주 뭐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변수를 감내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후보가 뭐 이 조사에서는 저희 후보가 약간 뒤처진 것으로 나왔지만은 상당수의 조사에서 저희 후보가 1위가 한 조사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후보가 단독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17% 이거 까보면은 사실은 이 안에 이재명 표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 당선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때도 이미 그때 저희가 내부 수치를 공개하진 못했지만은 3자 구도에서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단일화에 임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뭐 단일화 없으면 진다 이런 상황으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예. 선거 판도가 흐트러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단일화의 함정을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예. 대선은 선거 비용이 거의 한 각 당별로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투자됩니다. 네. 단일화를 하게 되면요. 단일화의 진 쪽은 후보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예. 단 한 푼도. 그렇게 되면은 그 당은 파산하고 그냥 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과정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보다 이른 시점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지금 시점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선거운동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까 말했던 이전 투구 양상만 벌이게 되면서 예. 시너지가 안 나고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1 더하기는 1.5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대선 후보도 뭐 못지않게 당대표 인터뷰 치고는 좀 꽤 무겁고 좀 굵직한 답변만 오간 같아서 잠시 숨을 좀 골라볼 네. 텐데
뭐 이준석 대표께서도 저보다 더 이 요즘 유행하는 네. 밸런스 게임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짧게 숨 좀 고르는 차원에서 질문 3개만 드릴게요. 첫 번째 거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이 준비가 됐죠? 이게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와 껴안기, 이재명과 껴안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껴안아야죠, 그거는. 근데 언제나 뒤통수 맞을지 생각하면서 껴안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와 껴안기. 뒤통수란 표현 쓰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자꾸 저한테 뭐 가면 쓰고 자기 비판한다고 하니까 저는 가면 안 쓰고도 다 합니다, 할 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안철수 후보와 껴안기. 예. 뭐 이분이 저 껴안을 땐 진심이시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진심으로 껴안을 수도 있죠. 다음 거 볼까요? 김건희 씨와 땡땡보기, 김혜경 씨와 땡땡보기 뭘까요? 김건희 씨와 무속 논란 있는 영화 곡성보기, 김혜경 씨 아수라보기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와 예. 활동하고 싶으면 아수라라는 특성상 예. 이 김혜경 씨가 아수라를 볼 때 어떤 반응인지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 예. 김건희 씨 뭐 무속 논란은 안 봐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밸런스 게임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하나 더 볼까요? 땡땡하기 땡땡땡 되기.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볼까요? 턱시도 입은 이 대표와 대통령이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질문이 성립 안 하는 게 저는 뭐 제가 정치인이고 박근혜 퀴즈라서 그런지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 혹시 예. 결혼 안 하셔도 되니까 청와대 입성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근데 그렇게 양자택일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 이거는 좀 질문 설계가 제가 유부남 입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를 한 이상 자기의 업무 영역에서 직업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밸런스 게임들은 제가 조금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 결혼하기와 대통령하기만 제 예상이 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애초에 질문이 이상하다니까요. 이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질문이 좀 이상했다. 알겠습니다. 잠깐 숨 좀 골랐고요. 다시 이제 본질로 좀 가볼게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상대방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160분 욕설 논란도 있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논란도 있고 제1야당 대표께 이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호감 대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비호감, 배우자가 비호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저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사과도 했고 하기 때문에 비호감 논란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후보자가 비호감인 게 더 심각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뉴스탑10을 진행하면서 좀 이 대표께서 출연하면 꼭 묻고 싶었던 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국회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직접 틀었거든요. 근데 장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한데 당 차원에서 움직인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발을 넣은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저는 너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했다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저희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시간 효율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행정가로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나 아니면은 또 비리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분의 뭐 도덕성을 더 공격하는 것은 시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수욕설 추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반대하신 모양이네요?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요 저희의 뭐 무기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형수욕설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전 국민적 관심도 있고 그럼 이게 마치 국민의힘에서 뭔가 전사적으로 이걸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시청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뭐 김건희 씨의 그 녹취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도 민주당이 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저런 욕설 논란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뭐 힘을 보탠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호감 대선에서 우리는 좀 신사답게 한다고 했으면 당대표 입장에서 형수욕설 추가 공개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이미 언론에서 저런 것이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요. 이미 후보가 비호감
저희는 배우자가 약간 이렇게 공격받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이미 후보가 배우감인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약간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제 뭐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저희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슨 뭐 욕설을 했습니까?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 차원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했던 욕설 공개는 아니었군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그리고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그 해당 언론인이 방문했을 때 뭐 3시간 동안 누워서 사람을 맞았다 이런 것도 사실 내용이 굉장히 왜곡이 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뭐 의료기기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 대표께서 저도 그 사무실 가봤지만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시기가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뭐 수사도 받고 뭐 재판도 받고 이런 시기여서 많이 힘들어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기기에 잠시 의존해 있었던 그것을 무슨 뭐 예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식으로 치환해서 공격하는 것은 과도했다. 근데 욕설은 있는 그대로 욕설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부담 없습니다. 그게.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딱 하나 꼭 가지고 싶은 정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많이 준비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예. 기억나는 건 탈모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이 작년에 이미 검토했는데 예. 건강보험 재정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뭐 넣어두고 있던 것이지 저희가 예.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비단 주머니 몇 개 남으셨습니까? 사실 비단 주머니는 거의 무한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몇 개로 현실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제가 공개 일정이 아까 2개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비단 주머니 관련 활동만 회의만 한 4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 한 20개 되는데 벌써 한 10개 공개한 거고 나머지 10개 정도 남은 셈이네요. 뭐 선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비단 주머니는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애초에 저희가 이 대표께 직접 즉석에서 시청자 질문을 드린다고 예고를 네.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예. 제가 대신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예, 제가 자세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예. 직접 종로에 출마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없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뭐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가 대선을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 당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지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원내 진출하느냐 아니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번 선거에서 대장은 우리 대선 후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종로에 나가가지고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우리 후보에게 표가 이전된다는 거는 그 보통 나가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하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지 이번 선거는 우리 후보를 보고 사람들이 뽑는 겁니다. 예. 후보가 최대한 좀 좋은 모습을 비춰질 수 있도록 제가 조력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종로 나가서 지하철 인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배지는 무조건 상계동에서 달겠다. 저는 상계동에서 투자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예.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원을 하면은 애착을 가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애착을 가진 지역은 제 고향 상계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청자 질문 올라온 모양이네요.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님 단일화 없이 당선시킬 자신 있습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당선시킨다는 게 100%는 아닐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일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안철수 대표도 단일화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임할 텐데 그럼 서로 의혹 제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아까 뭐 1 더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다자구도에서의 각종 ARS 조사나 이런 것들의 지지도를 보면은 단일화가 없어도 이기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이건 가정입니다만 집에 갈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본인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각오로 뛰실 테고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윤핵관과 왜 싸웠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윤핵관들이 선거 지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만약 윤핵관들과 손을 잡고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갈 것 같았으면요 중국에는 저랑 후보만 집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역시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딴의 시간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늘 그렇듯 그래도 오늘도 좀 짧았습니다.